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은 대개 개인의 일상에서 발생한 이상한 경험이나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전형적인 공포설의 형태를 따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귀가하게 되었다. 이미 늦은 시간이었고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한적한 주택가를 지나치면서 나는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의 귀를 기울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뒤섞여 묘하게 불길한 느낌을 자아냈다. 나는 그림자가 들이운 길을 따라 걸었다. 그 길은 오래된 나무들이 즐비한 좁은 오솔길이었고 이따금씩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걸음을 재촉하며 이어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를 높였지만 그럴수록 소름 끼치는 기분은 점점 심해졌다. 나는 그때였다. 길 가장자리에 뭔가 희미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엔 그저 쓰레기 봉투나 뭔가 떨어져 있는 물체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작고 왜소한 사람 형상의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게도 그 형체는 하얀 옷을 걸친 작은 소녀처럼 보였다. 소녀는 내 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었지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다. 잠시 주춤거리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고 있다고 자신을 다독이며 그 자리를 지나쳤다. 다시 한번 등을 넘어오는 싸늘한 시선을 느꼈지만 집에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을 잠그고 들어서자 지친 몸을 이끌고 바로 침대로 향했다. 하지만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계속해서 그 소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그 시선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한참이나 뒤척인 끝에 간신히 잠에 들었고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아까 그 길을 다시 걷고 있었다. 흰옷을 입은 소녀는 또다시 길가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내 쪽을 완전히 바라보고 있었고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얼굴은 마치 안개 속에 감춰진 것처럼 흐릿하여 어떤 표정도 읽을 수 없었다. 꿈속에서도 나는 몸이 경직되어 달아날 수 없었다. 눈을 떴을 때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며 나는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은 무겁고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주위 동료들에게도 내가 초췌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시 밤이 되었을 때 슬슬 귀가할 시간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고민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길을 잘 알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그 길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소리만이 쓸쓸히 울려 퍼졌다. 다시 그 흰옷을 입은 소녀가 나타날까봐 겁이 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행히도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 싸늘한 시선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 것만 같았다. 몇 주가 지나도록 그 꿈은 계속되었다. 매번 같은 장소, 같은 소녀, 그리고 도망칠 수 없는 나.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소녀가 현실에서 내 뒤를 따르는 것 같았고 무언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체 그녀는 무엇을 원했던 것일까? 그 소녀는 누구며 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 질문들은 끝나지 않는 악몽처럼 지금도 나의 깊은 잠속을 맴돌고 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등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에 나는 고개를 돌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아니면 그저 상상의 산물일까?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풋풋한 향수를 되살리기 위해 계획한 여행이었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한 작은 펜션을 예약했다. 주인 할머니께서 직접 관리하신다는 그 펜션은 리뷰가 별로 없었지만 사진 속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망설임 없이 예약을 결정했다. 여행 당일 우리는 자가용을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달려 겨우 목적지에 도착했다. 펜션은 생각했던 대로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러나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우리가 오자마자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우리의 숙박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불안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안내했다. 펜션은 작은 언덕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다. 희미한 산들바람 소리와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일몰이 어우러져 외딴 섬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이 되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숙소 거실에서 다 같이 모여 오랜만에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 보니 금세 자정이 넘었고 한 친구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하며 일어섰다. 화장실은 반지하에 있었고 내려가는 계단은 조금 어두웠다. 그 친구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계단을 내려갔고 나머지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얼마 후 화장실에 갔던 친구가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야, 나 내려가는데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 아까 그 할머니가 계단에서 있는 것 같았단 말이야. 순간 조금 오싹했지만 우리는 촌스러운 농담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찜찜함이 엄습해왔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고 창문
밖에서 뭔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소리와 함께 간헐적으로 도와줘 라는 흐느낌이 섞여 들려왔다. 내 방에 함께 있던 친구를 깨우려 했지만 그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불빛을 켜고 조심히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깜짝 놀라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가슴이 마구 뛰었고 나는 불안한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밤사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모두 내가 헛것을 본 것이라 여겼지만 그날 저녁 누군가가 창고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한 다른 친구의 증언으로 인해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결국 우리는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할머니는 우리 이야기를 듣고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바로 그 펜션이 지어진 자리에서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원혼이 지금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우리는 예정된 기간보다 하루 일찍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미 잊혀진 비극의 조각들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전히 가끔씩 등골이 서늘해진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공포 분위기를 위한 상상 속의 창작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딘가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한밤중이 되면 더욱 선명해졌고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소리는 마치 흐느끼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욱 강렬해졌고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져갔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17층에 사는 민수라는 청년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리는 꼭 그의 집 화장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고 어느 날 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니 그곳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미묘하게 바람이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한기를 느끼며 뒤돌아섰지만 그 순간 거울에 비친 것 같은 환영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거울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퍼 보이는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고 민수가 놀라 뒤로 물러서자 그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민수는 단지의 경비원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7층에 살던 어떤 여자가 몇 달 전 자신의 집에서 의문사했는데 그녀의 방은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본 여인은 혹시 그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이 점점 커져만 가던 어느 날 민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내 CCTV를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CTV를 통해 민수의 집 화장실 창문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을 때 섬뜩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창문 안쪽에선 그날 본 여자가 여전히 울고 있는 모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바라보다가 마침내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자신을 향한 시선이 계속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여자의 뒤를 쫓아 그 사연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과거 기사를 뒤지기 시작했고 불행한 사랑 때문에 연적과의 다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늦은 밤 여자의 사연을 이해하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이곳에 머무르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거울 속의 모습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화장실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마침내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고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에게 이 사연을 전하며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목소리가 있는 법이야.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니까. 이 이야기는 곧 단지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괴기스러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저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경험담은 여전히 도시 전설로 남아 종종 밤늦은 시간에 이야기되어지곤 했습니다.